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고요.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어머님들이랑 같이 선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 복무 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유가족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오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단체를 제가 잠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무 복무 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유가족 협의회는 의무 복무 또는 부사관, 장교로 군복무를 하던 중에 원인이 분명하지 않게 사망한 군인의 가족들이 1998년 12월부터 각기 4개의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오시다가 지난 2013년 8월에 하나의 단체로 통합 결성한 단체입니다. 지금 150여 명의 유가족분들이 회원으로 계시고요. 이 단체에서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서울대학로에서 연극을 합니다. 연극의 제목은 이등병의 엄마라는 제목입니다. 이 연극을 통해서 의무복무 제도하에서 징병된 군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험과 예우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들은 이 명칭에서 아시다시피 정치적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로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그것도 공식적으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가족분들의 절절한 마음, 자식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밝히고 합당한 처우와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 절절한 마음의 표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우리 박영순 어머니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군 의문사 피해 유족 단체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문. 오늘 저희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에서 아들을 잃고 또 누군가는 딸이나 남편을 잃고 비통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군 의문사 피해 유족의 처지에서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내심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서야겠다고 마음먹은 데에는 남다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니 뭐니 사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아들, 딸 낳아 그 자식을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이 엄마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운 아들을 의무복무 제도 하에서 누구처럼 기피하지 않고 군에 입대시켰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국민의 의무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제대하여 다시 엄마의 품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올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군 복무를 위해 한 해 평균 27만여 명의 청년들이 입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매년 평균 130여 명의 군인이 죽어가고 있으며 그중 2분의 3은 군 당국의 독자적인 수사를 걸쳐 자살로 처리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역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전화벨이 울리면서였습니다. 부대에서 걸려온 전화는 내 아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군에 가기 전까지 멀쩡했던 내 아들이 왜 죽었냐고 물었으나 군 부대 높은 분은 자살이니 어서 시신을 가져가라는 닥달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자살로 처리된 군인 유족에게 이 나라가 해주는 예우가
딱 두 가지뿐이라는 점 말입니다. 자살을 인정할 경우에만 주는 장관 1호분과 죽은 아들의 시신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줄 알았다면 어느 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보낼까요? 우리 품 안에서 멀쩡했던 아들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우린 그렇게 빼앗겼습니다. 스스로 목을 메었고 또 총을 쏴 자살했으니 군대 책임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이 엄마를 두고 왜 죽으려는 모진 마음을 먹은 것인지, 도대체 군에 입대하는 무슨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진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아들을 잃고 나는 우리 엄마들은 거리에서, 국회 앞에서, 국방부 철문 앞에서, 부대 정문 앞에서 울고 또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했던 잔인한 말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던 윤일병 사건 때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윤일병의 부모님들이 들으실까 선고하지만 저희는 차라리 윤일병의 부모님이 부럽다고 울었습니다. 적어도 윤일병의 부모는 어떻게 아들을 잃었는지 이유라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럽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잔인한 말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아들을 잃고 그것을 팔자 고치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혀진 진실에 따라 대한민국이 그 불쌍한 청년들의 죽음을 순직 안정해달라는 호소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 의문사 유족 중에는 그 아들들을 가슴에 조차 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군 병원 냉동고와 창고에서 98년 사망한 군인의 시신 두구를 비롯하여 총 100기가 넘는 유해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유족이 아들의 시신을 인수 거부한 가운데 속절없이 세월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시신을 수십 년 냉동고에 넣어둔 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군 의무사 피해 유족의 심정을 우리나라 높은 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얼마나 더 목 놓아 울어야 해답해 줄까요? 얼마나 더 울어야 합니까? 그래서 군에서 사망한 아들에게 그 엄마가 쓴 하늘나라 편지는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조차 가슴을 메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지만 다음 생에는 부디 내 아들로 태어나지 말거라. 대신 돈 많고 권력 있는 집의 아들로 태어나 너도 미국 국적 가지고 누구처럼 군대 가지 말고 행복하게 내 천명만큼 살아보거라. 미안하다 내 아들아. 이 못난 엄마가 내 엄마라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선생님, 이런 글을 쓰는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군복을 잃고 죽어간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명백히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군의문사 피해 유족이 모인 4개 단체의 연합체인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유가족협의회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군 의문사의 진실을 밝혀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을 공약하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 출범했지만 2009년 12월 강제 해산된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새로운 정부에서 다시 출범하여 진상규명 활동이 재개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지난 2009년 진정된 600건의 군의문사 사건 중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낭비 운운하며 군의문사위원회를 해체시킨 이명박 정부 시절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엄마들은 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이어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이어 재차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우리 딸이, 그리고 내 남편이 어떤 경위로 죽었는지 밝혀달라는 것조차 예산 낭비라는 너무도 치욕스러웠습니다. 진병제 하에서 사실상 공짜로 부리다가 죽었는데 그 죽음의 의혹을 밝혀달라는 것조차 사치라고 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말하는 국가란 말입니까? 이에 저희는 2006년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켰던 노무현 대통령이 속했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출범시켜 군에서 가족을 잃은 부모와 그 형제들에게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는 결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군인의 부모님, 그리고 앞으로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이 땅의 또 다른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법은 필요합니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해체된 2009년 이후 오늘까지도 많은 군인들이 군에서 죽어갔습니다. 지난 1948년 이후 오늘까지 약 3만 9천여 명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를 나눠보면 한 해 평균 600명이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 없이 죽어갔습니다. 군대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한 해에 2번씩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인의 죽음에 대해 많은 의혹과 의문을 제기했으나 군 수사님들 유족 편이 아닌 군대의 편에서 말해왔습니다. 이것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군이 혼자 수사하고 또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공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군 유족들은 이러한 잘못된 군의 적폐를 청산하고 억울함이 없는 군대를 만드는 일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다르지 않은 분위기에 그리고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해 오신 분위기에 우리는 절박한 호소에 문재인 후보가 화답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 절박함을 가슴에 안고 이 엄마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절박함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청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서 울지만 3일에 한 명꼴로 군인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내일은 또 누가 우리처럼 이 자리에서 울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 억울함이 더 이상 없도록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시어 우리의 영혼을 이뤄주실 것으로 눈물로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4월 28일 의무 복무 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유가족 협의회 일동.
이상과 같은 내용의 회견문을 이철희 국회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머님께서 절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정치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먼저 보내야 했던 그 부모의 심정으로 진상을 좀 밝혀달라는 그 절절함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합니다만 이 어머님들의 지지만큼 지지 그 자체보다는 이 유가족분들이 갖고 있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의 계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요. 말씀 들으면서도 제가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참 해드린 게 없다라는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저도 자식이 지금 군대에서 사병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또 더 많이 와닿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의무 징집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군복무는 헌법적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병들을 어무공무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의 자식들을 군이 잘 보호하고 살펴주는 것도 헌법적 책무일 겁니다. 그 책무를 다 못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지지선언과 지지선언의 이유를 문재인 후보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전달하겠고요. 저도 계속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제가 입법도 추진하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 차원에서 또 국방위 차원에서 또 저희가 만약에 집권한다면 다음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어머님들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회견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한이 이렇게 서서 눈물 흘리시는 우리 어머님들의 한이 풀리시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념